안녕하세요. 열정의 남자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목동 12단지 43층 재건축 된다는 기사입니다. 양천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이제 공람 공고를 냈고요. 오늘자 기사예요. 자, 최고 43층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된다. 자, 용적률은 299.99%, 최고 43층 이하 2,788가구 규모로 재건축 계획하고 있고, 가구 수가 현재 1,860가구 대비 928 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뭐 주택형은 45초가 60 이하가 455가구, 60초가 80 이하가 194가구, 80초가 85 이하가 1308가구, 85초가가 831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람 공고가 남 11단지 정비계획상 분양가랑 이제 분담금은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제일 작은 평수의 호가는 13억 9천만 원이고요. 9월 달에 13억 6천에 팔렸었고 8월에 12억 3천, 뭐 11억 8천, 뭐 12억 정도, 12억대 정도에 팔렸다가 급등을 한 거죠. 그리고 정비구역을 보게 되면 아파트 구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은 이제 상가고 이 옆에가 이제 13단지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을 보게 되면은 역적으로 이제 공원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단지 앞쪽 도로가 쪽으로 유치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건 뭐냐면은 이제 공공보행 통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용도 지역 여기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단지 가운데에 공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용도가 폐지되고 이쪽으로 이제 옮기도록 토지 이용 계획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자, 그래서 목동 12단지 오늘자로 이제 고시문이 올라왔고요. 공람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이제 살펴보면 총 면적은 12만 7,339.5제곱미터고, 자, 이 중에서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되는 면적이 이제 도로하고 공원으로 전체 면적의 9.5%가 이제 계획돼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핵지 면적이 여기 나와 있고, 비율은 89.8%고, 자, 유치원이 0.8%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단지의 총 대지 면적은 36,782평이고요. 기존 세대수가 1,860세대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 19.8평으로 양호합니다. 분양 평수를 보게 되면 20평부터 27평까지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요 대지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옆 단지인 13단지에 비해서는 이 평형 구성이 이제 큰 중대형 평형이 없잖아요. 근데 요거 뭐 20평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지 지분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분양 평수 대비 대지 지분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자, 용도 지역은 3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27평이 이제 가장 큰 평수잖아요. 근데 대지 지분이 20.76평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의 또 장점은 뭐냐면, 이거 제일 27평 가지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 제일 큰 평수를 이제 분양 신청을 노려볼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건축물 계획을 보면은 용적률은 299.99% 이하고 최고 층수는 이제 43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축 세대수가 2,788세대, 그리고 45초가 60 이하가 455세대, 60초가 80 이하가 194세대, 80초가 85 이하가 1308세대. 그러니까 80초가 85 이하가 전체 세대수의 46.9%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초가 면적이 831세대. 아까 얘기했듯이 27평 가진 사람은 요 85초가를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한번 보시면 지금 85, 27평 가진 사람, 27평의 종전 세대수가 1331세대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80초가 85 이하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85 초과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래서 요거를 노릴 때는 괜찮 12단지에서 27평을 가지고 있으면 85 초과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80 초과 85 이하가 1308세대고 85 초과가 831세대니까 두 개 합치면 2100세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종전 세대수가 1860세대니까 뭐 19평이나 20평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있어도 84는 무난히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계획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 면적이 나오는데 6.3%입니다. 요거는 옆에 있는 13단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공주택으로는 이제 5구랑 84를 이제 84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준 3종이니까 기준이 210이고 허용 용적률까지 인센티브 받은 게 뭔지 보니까 공공보행 통로로 10%, 돌봄 시설 5%, 열린 단지 5% 이렇게 해서 230%까지 받았고, 그리고 여기 기반 시설 기부 체납한 거 가지고 상한 용적률 해서 249.95%까지 받았고, 이제 법적 사항까지는 이렇게 늘어나는 면적의 50%를 이제 공공주택을 짓게 되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 시설 계획을 봤더니 지금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로 돼 있습니다. 양호하죠. 이 정도면은. 근데 13단지가 2.0대, 2.1대 이렇게 됐잖아요. 13단지가 세대당 주차 대수는 더 크구나. 12단지에 비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계 요약을 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연면적이 나옵니다. 용적률 이제 299.99% 적용했을 때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은 54만 6,225.62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분양 평수를 보게 되면 이제 59, 74, 84, 99, 109, 114, 129, 14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84 평형이 이제 1286세대 이렇게 되니까 제일 작은 거 가지고 있어도 84는 분양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이제 597484를 이제 371세대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공사비 등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 요거 이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얼마로 했냐? 이제 800만 원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비랑 합치니까 전체 사업비가 1조 5,478억 정도 됩니다. 추정액의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공사비가 이제 근데 여기는 이제 순수한 이제 공사비만 포함된 거고 요 밑에 있는 이 공사비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에 대한 이제 부가세랑 상가에 대한 부가세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평당 800만 원으로 재건축을 했을 때 총 공사비가 1조 3,536억 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보상비가 요 매도 청구 및 현금 청산 대상자를 이제 추정을 해서 244억 정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을 보게 되면 사업비 대여금 이자로 176억 정도 책정을 했고, 여기도 이제 13단지랑 동일하게 이주비랑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 걸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이제 1조 5,478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옆에 평당, 요거 모든 기타 사업비, 공사비 플러스 기타 사업비를 합치니까 평당 한 950만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3단지 추정액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이 평당 13단지도 평당 800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근데 13단지는 매도 청구나 현금 청산 대상자가 이제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사업비 대여금 이자는 책정을 해놨죠. 그리고 이주비하고 중도금 금비용은 이제 책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나온 건데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평당 1,018만 원 정도 추정을 했죠. 근데 아까 보니까 12단지는 950.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평당 한 60, 대략 한 70만 원 정도 평당 이제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얘기가 뭐냐? 13단지가 12단지보다는 이 기타 사업비 비용을 더 많이 추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액을 보게 되면 이제 아파트의 종전자산 추정가액은 전체가 이제 2조 5,053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제일 작은 평수 19평의 평균 추정가는 이제 11억 4천, 그리고 21평이 11억 7천, 그리고 아까 27평이 14억 2,500, 요렇게 이제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종전자산 추정가액은 622억이고요. 아파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그리고 요건 뭐냐면 12단지의 KB 시세 10월 달 KB 시세 일반가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합계를 내보게 되니까 KB 시세 총액은 2조 7,89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요 KB 시세 대비 아파트 종전자산 추정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89.8%, 거래가 대략 KB 시세보다 대략 한 10% 정도 낮게 추정이 돼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종후자산 추산액을 보게 되면 전용 8사의 조합원 분양가는 16억 1,1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이제 8사가 18억 9,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13단지랑 마찬가지로 큰 평수 8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조합원이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했고, 요 8호 이하를 이제 일반 분양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 분양 수입은 4조 4,86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12단지는 여기 상가 조합원 분양이 550억, 상가 일반 분양이 720억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13단지는 상가 그 일반 분양이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비례율 추정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예상 비례율은 115.57%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요 예상 비례율이 뭐 높다고 여기가 그러니까 13단지 같은 경우 비례율이 103%였단 말이에요. 근데 12단지가 비례율이 115%니까 와, 사업성이 12단지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자, 아까 총 사업비 부분에 봤을 때 그 13단지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평당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12단지 같은 경우는 평당 950만 원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 이 총 사업비 중에 공사비 부분은 딱 그 평당 800이니까 12단지나 13단지나 똑같은데 이 기타 사업비 부분이 상대 12단지가 13단지에 비해서 더 적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3단지보다 더 높게 추정이 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상이나 뭐 관리처분계획상의 비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성이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평형별 분담금을 좀 살펴보면 종전의 19평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11억 4천 있고 비례율 곱한 권리가액이 13억 한 1,7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용 8사의 조합원 분양가가 16억 천이니까 분담금은 2억 9천 380만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 21평 같은 경우는 전용 8사 분양 신청하게 되면 2억 5,900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27평 저기 가장 세대 수가 이제 12단지에서 가장 큰 평형인 27평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가액이 14억 2,500이고 권리가액이 14억 6천 16억 4천입니다. 그리고 전용 8사가 16억 천이니까 그 3,500 정도 이제 환급된다라고 이제 추정이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구구나 전용 42평, 뭐 46평을 분양 신청하게 되면 한 2억에서 한 4억 정도로 이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2억에서 4억 정도 분담금을 납부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추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거는 지금 공사비가 평당 8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800 지금 요거 최고 층수 이제 43층이고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도
1.8대로 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900, 950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것만큼 증액분에 대한 이제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주비하고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이자 요것도 조합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모든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단지 정비계획상에 나와 있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리고 이제 분담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